요양원 상담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만 보고 계셨고 저는 괜히 라디오 볼륨만 만졌습니다. 사실 그날 설득할 말들을 머릿속에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전하다, 편하다, 혼자보단 낫다.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제가 준비한 말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과 이런 순간을 맞닥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침묵을 만들어낸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할 때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식 입장에서 요양원 이야기는 효도가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밤에 쓰러지면 어쩌지? 연락이 안 되면 어쩌지? 혼자 두는 게 혹시 방치가 아닐까? 그 아들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냉장고 안에 상한 반찬들, 먹지도 않은 약봉지들,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는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자신의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 표정이 괜히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은 깔끔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친절했고 설명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프로그램 시간, 모든 게 잘 짜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24시간 케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물리치료와 인지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이어질수록 어머니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상담을 마저 들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편하다는 말, 체계적이라는 말. 그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삶을 보고 있었다는 거리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들은 엄마 괜찮지? 여기 좋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응이라고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가 물을 따르며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거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겠더라.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불편하다는 말도 아니었고 무섭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하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곳. 그 말 속에는 나는 거기서 필요 없는 사람일 것 같다는 조용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자신의 존엄이 사라지는 순간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을요. 엄마, 그게 무슨... 아니다. 좋은 곳이더라. 너도 마음 편할 거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고 돌아온 뒤 결정을 미룬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거기서 그냥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았어요.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요. 그런데 그게 살아가는 건가 싶었어요.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셨어요. 그게 엄마의 하루였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선 그냥 차려진 밥을 받아 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 두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근데 요양원 가시면 그분들을 못 만나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들은 요양원을 바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꿨습니다. 자유를 지키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요. 첫째, 관계부터 만들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연결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가족은 이웃 어르신과 서로 안부 전화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동네 복지관과 연결해주 2회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연결했습니다. 둘째, 안전을 먼저 바꿨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전화하고 그래도 없으면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이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동네 걸어서 10분 거리. 매일 보진 못해도 뭔가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게 마음이 놓였어요. 또 어떤 딸은 집에 IoT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이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엄마는 불편해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걱정하는 걸 아시니까요. 셋째, 역할을 남겼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감각. 이게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손주의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 3회 손주가 어머니 집에 들러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할머니가 챙겨준 가방이 제일 좋아요. 손주의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다시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동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아버지 상추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다시 밭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게 실패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단지 불안 때문에 급하게 가는 건 가장 늦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과 연결해주 3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사셨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어났다. 그 짧은 메시지가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 한 분과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반찬 보내줬어. 우리 아들은 요즘 바빠서 통화도 잘 못해.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요양원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후는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안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하루 말입니다. 자식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안전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삶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요양원이 나쁜 선택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고 안전을 확보하고 역할을 남기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지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연결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